무척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무척 중요한 리포트이면서 이 메리츠 증권의 이제 김중성 연구위원의 자동차 섹터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모빌리티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요 어떤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논 테슬라, 테슬라 반대 진영이죠. 테슬라가 뭐 이 자율주행 전기차의 독보적인 지금 1위 기업으로서 이제 모든 어떤 뭐 소프트웨어든 플랫폼이든 자율주행의 어떤 영역에서 이제 독점적인 어떤 형태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논 테슬라, 테슬라 아닌 진영의 현대차 그룹의 어떤 아이덴티티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내용 들어가 보죠. 그 P와 Q의 재정의에 기반한 모빌리티 데이터 시장이 개막되었다. 그동안에 이제 자동차를 얼마에 팔아가지고 자동차를 뭐 통해서 이제 대당 뭐 1,000만 원을 벌고 2,000만 원을 벌고 이런 개념으로 이제 자동차 시장이 형성되었었고 글로벌 시장에서 뭐 미국에서 중국에서 점유율을 뭐 얼마나 낼 것인가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뒀죠. 그래서 그런 자동차 어떤 시장이 지금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얼마에 몇 대를 팔 것인가의 어떤 그 기준에서 모빌리티 데이터 시장이 개막됐다. 데이터를 이제 파는 거죠. 완전히 다른 개념의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렌드를 이해를 해야 지금 종목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주가의 흐름,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도 어느 정도 좀 가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1년 시장을 선도 중인 테슬라에 대항하는 논 테슬라 연합 결성 고도화 시작되었다. 본격적으로 이제 뭐 현대차와 애플의 지금 협업 소식, 뭐 기아차와 애플카 뭐 만든다는 뭐 가능성 소식,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논 테슬라 연합 결성이 이제 고도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2021년이 올해가 본격화되는 그런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트렌드, 관련 종목이 그냥 완전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해가 되는 거고요. 논 테슬라 결성 과정 속에서 현대차 그룹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재평가 지속 전망되고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현대차 그룹의 모빌리티 기술 고도화 방향 및 그룹 내 핵심 계열사들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점검도 같이 진행해 보겠다. 업종에 대해서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유지하도록 한다. P와 Q의 재정의에 기반한 새로운 시장이 개막되었다. 논 테슬라 등장 고도화. 해서 테슬라가 선도하고 있는 모빌리티 데이터 시장은 지금까지의 자동차 산업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P와 Q가 적용이 되고 있다. 개별 차량을 정해진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거두는 구조가 아닌 누적 판매된 차량들의 지속적인 이용 과정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새로운 시장이 개막한 것이다. 과거에는 그냥 자동차를 그냥 만들어서 판매하면 이제 뭐 끝이잖아요. 끝인데 이제는 이게 이제 디바이스죠, 디바이스. 우리 스마트폰처럼 디바이스 형태로 우리가 휴대폰 요금을 매달 내죠. 그리고 이 안에서 뭐 어플 통해 가지고 뭐 게임 결제도 하고, 노래도 이제 결제해서 듣고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의 비용을 월 구독료 형식으로 지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디바이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에는 굉장히 또 비싼 뭐 자율주행 테슬라가 파는 풀 셀프 드라이빙 요 이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요거 지금 뭐 8,000불, 뭐 9,000불, 10,000불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거 뭐 가격 나중에 1억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러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되는 거죠. 디바이스 형태에서.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또 월 구독료를 뭐 얼마 내고 뭐 이런 식이 전개되는 하나의 디바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
결국 이제 반도체 덩어리면서 전기장치 덩어리이면서, 예? 플랫폼이 된 거죠. 예.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는 시대예요. 거기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게 테슬라고, 그 테슬라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애플이 나서가지고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 연합전선에서 현대차 그룹이 선택되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되고 있어. 이 구도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모빌리티 혁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모빌리티 혁명의 주도주를 통해서 신흥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선도하고 있는 이 모빌리티 데이터 시장은 지금까지의 자동차 산업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P와 Q가 적용되고 있다. 개별 차량을 정해진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거두는 구조가 아닌 누적 판매된 차량들의 지속적인 이용 과정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새로운 시장이 개막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논 테슬라 연합 결성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동순환으로서의 차량 제조와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전개를 위한 디바이스 구축은 큰 차이가 존재한다. 논 테슬라 연합의 기술적 진전과 비즈니스 개진을 위한 선결 조건이 바로 디바이스 구축이라고 판단한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한적 제조업체는 기업가치 재평가가 시작될 예정이다. 그리고 디바이스 구축에 기반한 데이터 비즈니스 역량 강화는 더 높은 가치평가의 기제로, 더 높은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디바이스 제공자, 그 이상을 지향하는 현대차 그룹. 단순히 그냥 차량 만들어서 이제 그냥 OEM 해주는 그런 그 이상을 지향하는 현대차 그룹이라는 얘기죠. 현대차 그룹은 애플의 협업 보도가 처음 공개된 이후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양측의 공식적 입장 발표가 부재한 지금 모든 의견은 각각의 주체가 알고 있는 제한적 정보에 근거한 추론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현 시점에서 양사의 협업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공개된 정보에 근거해서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검토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 이번 자료를 통해서 현대차 그룹의 모빌리티 시장 내에서의 객관적 경쟁력 현황, 그리고 두 번째, 확보된 경쟁력에 근거해서 향후 발현 가능한 세 가지 기업가치 방향성 시나리오, 세 번째, 데이터 디바이스 구축과 데이터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제시를 위해서 예상되는 현대차 그룹의 주요 기술 확보 계획과 그 안에서의 그룹 내 핵심 계열사들의 역할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다. 논 테슬라 결성 관점에서 핵심 가치 사슬별 기술 주도권을 갖춘 기업의 구성은 상당 부분 구체화되었다. 이제 연합에 참여하는 업체 간 기술 리더십 확보 경쟁이 관건이다. 현대차 그룹 내 업체들과 국내 부품 업체들의 기술 경쟁력 실현 여부에 따른 기업 가치 변화에 기민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제 리더십 가지는 기업, 그리고 이제 제조 쪽,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쪽, 전장 쪽, 파워트레인 쪽, LG 마거나 이제 같이 조인트 벤처 하잖아. 그러니까 파워트레인 이제 엔진 아니겠죠, 이제 전기차니까 모터의 이제 구동력을 이제 밖에 전달하는 그런 파워트레인의 그 조인트 벤처를 만들잖아요, LG하고 마그나가.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의 어떤 기술 리더십 확보 경쟁이 관건인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게 올해가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그 관련 기업들은 결국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벌어질 수 있는 기업가치 변화에 기민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두가 자동차 모빌리티를 지금 외치고 있는 걸까? 답은 이제 모빌리티 데이터 플랫폼 시대가 개막한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P와 Q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혁명인 거죠, 결국은. 인공지능, 반도체, 인터넷, 통신, 에너지, 소재, 서비스, 광고, 항공, 우주, 유틸리티, 인프라, 수많은 산업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본업과 무관하다고 인지됐던
자동차, 모빌리티 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언급하고 있다. 유선 인터넷 서비스와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등장 이후 데이터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이기 시작했던 이종 산업 간의 결합이 한층 더 두터워지는 이유이다. 지난 10년간 약 20배 증가한 글로벌 데이터 발생량은 향후 10년간 다시 10배 혹은 20배 이상의 성장을 실현할 것이다. 혹자는 이 같은 상황을 보면서 데이터 is the new oil,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쏟아지는 관심과 투자를 일컬어서 The Next Gold Rush라고 부르고 있다. 이 거대한 성장의 물결 중심에 바로 자동차가 있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은 P와 Q의 재정의에서 시작된다. 지금까지 P는 차량당 판매 가격을 뜻했고 Q는 판매량을 의미했다. 성숙된 시장 내에서의 성장 도모를 위해 업체들은 점유율 경쟁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출혈 경쟁은 수익성 축소로 이어졌다.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연 테슬라로 인해 이제 시장은 전혀 다른 P와 Q의 접근법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테슬라는 차량 한 대를 판매함으로써 P의 인식을 끝내지 않는다. 테슬라의 P는 차량 판매 이후 새롭게 시작된다. 소비자는 차량 구매의 3대 결정 요소인 경제성, 편의성, 재미의 극대화를 위해서 만불 추가 지출을 통해 FSD, 완전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 데이터 기반 보험 상품인 테슬라 인슈런스에 3,000에서 4,000불을 매년 지불한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를 위해 매달 10,000원 정도 지불한다. 차량 기능 개선을 위해 또 다른 지출을 엑셀레이션 부스트, 이런 어떤 2,000불 이런 것들을 기꺼이 용인한다. 기술 고도화를 통한 로보택시 기능의 등장은 라이드 쉐어링, 헤일링, 배달, 이동형 오프라인 매장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피해 상승을 견인한다. 스마트폰 생각하면 거의 뭐 일치하죠. 하나의 뭐 스마트폰 같은 그런 디바이스가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 거기에 또 지불하는 여러 가지, 그게 자동차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슈퍼차저, 이제 충전이죠. 충전, 파워월, 스타링크 등이 융합된 데이터 디바이스가 창출할 가치는 또 산정 불가능한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플랫폼이라 생각하면 돼요. 패러다임 전환,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테슬라가 만들고 있고 플랫폼이라 보면 되죠. 플랫폼이 된다고 생각하면 테슬라의 어떤 시총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지금 시총은 말도 안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향후 데이터 디바이스 제공자들은 대당 판매 가격을 낮추기 시작할 것이다. 최대한 자동차 가격은 낮추려고 하겠죠. 차량 판매 통해 가지고 이익 남기는 개념이 아니니까 차량 많이 팔게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서비스의 데이터 판매를 하는 게 주 목적이 되는 거니까. 차량 판매를 통한 이익 실현은 그 기여와 의미가 낮아지고 낮은 가격에 많은 차량을 보급함으로써 P 확장의 승수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Q의 개념도 전환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YY, QOQ, 전년비 그리고 분기비 판매량 증감에 주목을 했죠. 시점을 나눠서 Q의 변화에 주목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이익 발생이 차를 판매하는 순간에 집중되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이윤 창출이 제한됐기 때문이죠. 이제 Q는 누적 개념입니다. 판매 후 사용되게 있는 누적 디바이스 총량.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지금 작년 50만 대 팔았고 올해는 100만 대 판다고 하잖아요. 뭐 그 후년도에는 200만 대 팔고, 그래서 연평균 몇 대 파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누적으로 얼마나 팔았는지. 1억 대를 팔았다 누적으로 그러면 1억 대에다가 계속적으로 월마다 들어오는 얼막, 구독료 개념, 보험료 개념,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개념,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완전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소요되는 뭐 비용 이런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거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진짜 상상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일컫는 거고, 테슬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뭐 다 다른 거죠. 예, 그리고 위로 열려 있는 개념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Q는 누적의 개념이다. 판매 후 사용되고 있는 누적 디바이스 총량의 대당 발생 가능한 P, 여러 가지 서비스 비용, 이런 거에 값을 곱하는 것이 새로운 매출 인식 방법이다. 우리 모두는 이 같은 변화를 이끌어갈 기술과 시장의 등장을 목도하고 있다. P와 Q의 재정의에 기반한 새로운 데이터 시장의 등장. 이것이 바로 모두가 자동차 그리고 모빌리티에 집중하는 이유다. 왜 20년 만에 기술혁명, 모빌리티 혁명을 통한 대상승 장세를 예상할 수 있는지 이제 조금 감이